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66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두 번째 육격훈련 준비. 육격훈련 출발을 앞두고 연대장에 대한 신고와 군장 검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출발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격훈련은 산악훈련과 이어지며 모두 3주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첫 1주간은 육격훈련, 나머지 2주간은 산악훈련이 실시되고 마지막 복귀는 100km 완전군장 행군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3주간에 걸쳐 장기간 실시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야전에 나가면 늘 부실해지는 식사로 인한 간식류와 부식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야전으로 나가면 분대 텐트를 치고 분대 단위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는 분대 단위로 실시합니다. 우리 총일분대에는 분대장 장하사가 가장 선임이었고 분대원으로는 내 부사수인 최상병이 가장 고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총사수 손상병이 내 동기이고 나머지 3명은 후임병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첫 육격 때는 내가 졸병이었기 때문에 고참들이 시키는 대로 현대상회나 사슴집에 가서 사오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나와 우리 동기들이 중고참으로 직접 모든 준비 과정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대로 분대장인 장하사가 제법 많은 돈을 내고 최상병과 나와 손상병이 얼마간 객출하여 라면과 빵과 과자와 고추장, 통조림 등을 샀습니다. 다행히 나는 팀스피리트 훈련 직후에 사랑하는 여인과 어머니께서 연겁 후 면회를 왔기 때문에 용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간식과 부식류들을 사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준비한 그것들을 군장 속에 넣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주간의 야전 생활이기 때문에 여벌의 전투복과 속옷, 그리고 세면도구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군장 속 공간이 좁기 때문에 준비한 것들을 넣을 공간이 늘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유격 훈련을 앞두고 대대에서 반드시 챙기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체육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유격을 마치고 산악훈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 대대에 태권도 승단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연습과 승단 심사를 위해 추리닝과 운동화를 반드시 가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아 빠진 군장 속에 추리닝과 운동화까지 챙기려니 군장은 더욱 복잡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한 간식과 반찬들을 각자 군장에 최대한 집어넣고 반합과 방독면 주머니 등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는 대로 우겨 넣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판초우이와 텐트 속에 넣어서 군장에 매달았습니다. 이 준비는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육격훈련 출발 이틀 전인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대장 군장 검사를 받고 점심을 먹은 다음 우리 소대는 구초소 너머 박막골 마을에 모내기 대민지원을 나갔습니다. 대민지원의 묘미는 점심밥을 사제 음식으로 먹으며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것인데 오후에 갔으니 그런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참으로 나온 국수에 막걸리 몇 잔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소대 전체 인원이 나가다 보니 인원이 많아서인지 저녁 식사도 자대로 돌아와 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례 행사처럼 되어온 졸병들 집합이 있었습니다. 육격훈련과 산악훈련을 앞두고 졸병들의 군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집합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번 집합의 주체는 나보다 3개월 빠른 총위분대 김상병이었고 우리 동기들 3명 그리고 우리보다 2개월 후이므로 이제 막 상병을 단
총위분대 정화무게상병과 포분대 심화무게상병까지 5, 6명이 집합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합 대상자는 아래로 7, 8명에 이르는 졸병들이었습니다. 김상병과 내 동기들은 나보고 졸병들 군기 잡으러 함께 올라가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교회에 가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모아놓고 기합 주고 폭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병이 되면서 후임병들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고 폭행하는데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졸병들의 집합 장소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참들이 시행하는 집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졸병들이 집합을 위해 먼저 모두 빠져나간 뒤 대민지원을 나가 얻어마신 막걸리로 인해 얼큰이 취한 얼굴로 천천히 내무반을 나가는 김상병과 내 동기들을 보면서 나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1년 전 똑같은 상황에서 집합당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집합에서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총위분대 김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집합 때마다 고참들의 타깃이 되어 남들보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김상병과 내 동기 라상병은 졸병 때 우리가 고참이 되면 졸병들 괴롭히지 말자고 속삭인 말이 고참에게 들리는 바람에 무참히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그 당시의 고참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졸병들을 군기 잡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시집살이 당해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에게 더 혹독한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여가 지난 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내무반에 돌아온 그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위치에서 점호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전 바로 나와 우리 동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토요일을 보내고 다음날 일요일 오후에는 준비한 물건들을 넣어 군장을 다시 꾸리고 물자 분류를 하고 소대 비품들을 창고에 들이는 등 출발 준비를 하느라 또다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사 시에 기상하리라는 전달을 들으며 20시에 간단한 점호를 취하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